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이것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초등학생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회사원 A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사입니다. 이런 거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미용사 자격증 뽀개기 프로젝트에서 드디어 메이크업 미용사 자격증까지 뽀개버렸습니다. 메이크업 미용사 실기 과제는요 내추럴 메이크업도 있지만 웨딩 화장, 공연 화장, 그리고 특수 분장까지도 보거든요. 또 한 가지 메이크업 미용사 시험에서 보는 게 바로 속눈썹 연장입니다. 그래서 이 실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속눈썹 연장을 이제 처음 배웠는데 재밌는 거야. 속눈썹 펌, 속눈썹 연장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마치 제가 네일을 처음 시작할 때처럼 재료도 엄청 사고 있고 얼마 전에 속눈썹 펌하는 수강을 갔다 왔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 속눈썹 연장 수업을 싼 돈 주고 다닐 겁니다. 여튼 오늘은 속눈썹 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내 눈을 봐라. 그러면은 이쪽은 속눈썹이 뿅뿅뿅뿅 살아있는데 이쪽은 속눈썹이 안 살아있죠? 한쪽만 속눈썹 펌을 한 상태입니다. 눈화장은 지금 양쪽 다 아이섀도우 아이라인 안 했거든요. 마스카라도 안 한 상태인데 양쪽 눈을 봤을 때 속눈썹이 이렇게 컬이 져 있는 것만으로 되게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평소에 제가 추구하는 끼잉끼잉한 느낌, 회사원 비에 지치고 피곤한 느낌, 속눈썹 펌을 하니까 장점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뷰러를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뷰러로 찝을 때 눈 앞머리, 눈 꼬리 이런 데는 또 올리기가 힘들잖아요. 부분용 뷰러로 구석구석까지 올려도 눈꼬리 속눈썹 펌으로 그놈의 안 올라가던 눈꼬리 한 가닥까지 딱 올려버리니까 너무 개운하고 좋은 거야. 마스크 습기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요새 눈화장 지속력이 말도 아니시잖아요. 근데 얘는 어차피 펌으로 올려놓은 거라서 처지질 않아. 저는 그나마 속눈썹이 평행에 가까운데 하향 속눈썹인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안검하수로 막 속눈썹이 눈을 찌르기도 한다고 하시는데 속눈썹 펌으로도 어느 정도 찌르는 거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도 하고요. 지금부터 자격증 있는 제가 속눈썹 펌을 어떤 단계로 하는지 보여드리면서 셀프로 속눈썹 펌을 해야 하는 이유! 셀프로 하지 말고 샵에 가서 속눈썹 펌을 해야 하는 이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셀프 속눈썹 펌 영상을 올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이것이야. 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자격증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야. 속눈썹 펌이 안 돼 있는 이쪽 눈에다가 속눈썹 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포어를 정면과 측면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찰칵 찰칵 손 소독하고 속눈썹 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도 속눈썹 펌을 이렇게 하십시오는 아니고 속눈썹 펌이라는 게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를 보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속눈썹 뿌리 부분이 많이 묻힌 눈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살을 살짝 들어주는 게 속눈썹 펌 할 때 좀 편할 것 같아서 눈 앞머리랑 꼬리 부분이 제일 뷰러하기도 어렵고 한 부분이잖아요. 속눈썹도 좀 짧거나 연약한 애들이 많고 그래서 얘네들 발굴해주기 위해서 눈 앞머리랑 눈 꼬리에다가 이렇게 테이핑을 해줬습니다. 눈 중앙에도 테이핑을 할 수 있는데 할까? 롯데가 정말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모양 Don't even worry about it.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모양으로 나오고 있는데 적절한 롯들을 골라서 사용 전에 소독을 좀 해줘야겠다. 이 도구 소독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모든 감염은 어디로부터 일어난다? 점막으로 일어난다. 속눈썹 펌용 글루가 있습니다. 롯데에다가 발라줄게요. 펌을 하면서 이 글루가 자주 등장을 할 거예요. 이게 롯들을 눈두덩이에 붙여주는 역할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이 글루는 속눈썹 연장할 때 쓰는 글루랑은 또 다른 글루예요. 그냥 메이크업 할 때 붙이는 인조 속눈썹이랑 좀 더 비슷한 느낌의 글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중의 시간이 이제부터 찾아왔습니다. 롯들을 속눈썹 뿌리 부분에 바짝 붙여주고 얘가 붙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줄게요. 눈 꼬리 부분 롯데가 좀 뜰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고정해줄게요. 아주 희번뜩한 눈이 되었죠? 속눈썹의 유분과 수분을 제거해줄 수 있는 전처리 젤을 발라줄게요. 한번 사용한 건 버리고 펌 스틱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등장을 합니다. 속눈썹 펌용 글루를 이용해서 속눈썹들을 롯데에다가 붙여줍니다. 쫙쫙 가지런하게. 놓치지 않을 거예요.
속눈썹을 싸그리 롯데에다가 글루를 이용해서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펌지를 발라주면 됩니다. 일제, 이제가 있는데요. 속눈썹 펌의 원리는 머리카락 펌이랑 똑같아요. 일제로 속눈썹 모발을 연화시키고 이제를 사용해서 그걸 고정시킨 역할인데, 펌제를 너무 오래 방치를 해놓으면은 파마할 때 가끔가다 머리카락 타가지고 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항상 타이머가 필수입니다. 저는 이런 전용 타이머를 사서 쓰고 있지만 핸드폰으로 해도 뭐 상관은 없겠죠? 속눈썹이 제일 튼튼한 중앙부부터 펌제를 발라주는데요. 중요한 거는 절대로 모근에 닿으면 안 돼. 파마약 향기. 펌제를 다 도포하고 나서 당연히 이런 마이크로 면봉은 쓰고 나서 계속 버려주고요. 랩핑 혹은 뭐 펌지를 아예 속눈썹에 붙여놓는 데도 있을 거예요. 전 랩핑으로 하겠습니다. (10분) 시작할게요. 10분 땡 지났습니다. 본격 2차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잠깐 얘를 걷어서 충분히 이 털들이 낭창낭창해졌는지 넌 못 지나간다. 조금만 더 있어도 될 것 같거든요. 아직 좀 살아있어. 13분까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열어봅시다. 오, 요렇게 막 꼬불탱 하는데 흐느적 얘네가 힘이 있으면 안 돼. 오케이. 아까 발랐던 일제들을 펌 스틱을 이용해서 걷어내고, 전용 클렌저로 걷어내라는 브랜드도 있는데 물 묻은 면봉으로 일제를 깨끗이 제거해도 됩니다. 이제 남은 공정은 간단합니다. 이제를 바르고 10분 또 기다리면 돼요. 방치 시간도 펌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 제가 쓰고 있는 게 10분짜리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젤을 도톰하게 발랐습니다. 10분 기다릴게요. 3, 2, 1, 땡! 이제 이 모가 흐물흐물 낭창낭창 안 하고 딱 요 모양대로 굳어가지고 그럼 이제 된 것 같아. 펌스틱으로 정수물 묻힌 면봉으로 깨끗이 걷어내기. 롯데는 깨끗이 세정하고 소독해서 다시 사용합니다. 깨끗이 세정해주면 펌이 아주 잘 나왔군. 참고로 이쪽 펌은 한 2주 정도 지난 겁니다. 속눈썹도 모발처럼 생성기, 휴지기, 탈락기 이런 게 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바짝 올라가 있던 펌도 얘네가 조금씩 손톱처럼 길어져 나오니까 점점 펌기가 살짝씩 사그러들 수 있다. 필요하다면 마지막에 속눈썹 에센스 이런 거 발라서 샵에서 마무리해주는 것처럼 마무리할 수도 있죠. 자, 애프터 한번 찍어볼까요? 속눈썹 펌을 셀프로 하면 뭐가 좋은가? 첫 번째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사용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갖춰 놓는데 초기 비용은 좀 들 수가 있겠죠. 펌제가 보통 요만한 상자에 여러 개가 들어있거든요. 심지어 요 한 봉지를 한 번에 다 쓰지도 못해. 셀프로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 두 번째, 샵 예약 잡기 힘들 때 내가 이렇게 하고 말지. 세 번째, 거리두기가 가능합니다. 난 샵에서 1시간 동안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좀 답답하다. 집에서 마스크 벗고 혼자서 그냥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샵에서 받을 때도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중지해달라 그럴까 말까. 내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면은 그냥 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한 거야. 내가 했어! 이런 뿌듯함이 있다는 거. 반대로 제가 생각하는 속눈썹 펌을 샵에서 해야 하는 이유! 위험 부담이 적다. 곰손들은 샵으로 가십시오. 속눈썹 펌제나 글루 등 약액이 눈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눈에 관련된 미용 이런 거는 굳이 위험을 떠안고 하시기보다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저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나는 수전증이 있어. 이런 분들은 샵에 맡기는 게 낫겠고. 속눈썹 펌을 셀프로 했을 때 네.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뭘까요? 메이크업을 할 때 왜 힘을 주어서 뷰러를 올리냐면 속눈썹이 얼마큼 눈에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이 속눈썹은 길어야 1cm 정도인데 속눈썹의 건강을 정확하게 컨디션을 체크하지 않고 펌제를 사용한다거나 펌제 성분이 내 모발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았고 모질의 상황에 맞게
연하와 중하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실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예를 들어서 펌 잘못해서 자르면 되죠. 그쵸. 네. 근데 속눈썹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셀프로 했을 때는 나한테 맞는 약재, 나한테 맞는 도구를 찾기 위해 통장의 모험을 떠나야 해. 각 약액마다 자극도나 방치 시간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화장품만큼 바리에이션이 되게 많아요. 샵에 가면은 별의별 눈에 손님들이 올 테니까 특성에 맞게 구비를 해놓고 시술을 해줄 거 아니에요. 통장의 여행을 떠나기가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속눈썹 펌이 그렇게 비싼 시술도 아니지 않습니까? 3에서 5만 원? 그래서 차라리 샵에 맡기는 게 나을 것도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귀찮지가 않다. 내가 하려면 샵에서는 푹 자고려 놓으면 어머 속눈썹이 예뻐졌네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초등학생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이들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따라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오늘 속눈썹 펌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속눈썹 펌젤 연장젤도 엄청 많이 사가지고 한번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없다, 저 제품은 저쩌다 뭐 이런 얘기는 회사원 B 채널에 사거나 그걸로 뭐 컨텐츠 각이 나온다 하면은 회사원 A 채널에도 여러분한테 공유를 해볼게요. 제가 오늘 정리해드린 속눈썹 펌 본인의 상황 이런 걸 잘 판단하셔서 마실 분들은 하시고 마실 분들은 마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봬요. 빠이!